이게 지금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인셀덤 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말로만 허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 허울 좋은 사업이고, 이제 얘네들은 사업이라 하지.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니까. 일반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데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해. 뭐든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시스템만 하면 돼 하는데 막상 사업이니까 내가 이제 그게 대리점장이 끝났어. 그러면은 대리점장 다 됐어. 그러면은 야,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이런 식인데 사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폭넓은 얘기고, 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뭐든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주로 뭔 얘기를 해요? 프랜차이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그쵸? 그렇죠. 프랜차이즈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리점에서 대리점을 만드는 게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 나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만큼 좀, 거기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다 도와주잖아요. 음, 심지어 기본적인 메뉴까지도 다 설정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건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좀, 뭐, 네트워크나 다단계이긴 하지만 단위가 조금 크다? 뭐, 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음. 얘는 우리가 사업이다, 아니면은 뭐, 진짜 뭐, 1인 기업이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저기, 저도 음, 멍청하게 한때는 그런 짓을 했지만, 어, 참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음, 야, 진짜 대단하게 음, 여러 가지로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한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니, 본인의 1인 기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본인 마음이긴 한데, 약간 저는 이걸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은 어떤 것을, 어떤 형태의 업을 사업이라고 하는가, 이걸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업이라고 하려면 내가 제품 생산, 공급, 가격, 여기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점장들한테 통제권이 있나요? 일도 없죠. 아무런 통제권도 없잖아요. 제품 주는 거 팔아야 되고요. 가격? 할인 판매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손해는 누구 몫이죠? 본인들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뭐 다단계도 똑같고 후원방판도 똑같고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상품의 개발과 생산과 공급과 유통, 가격에 내가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리점장들이 통제권이 있는 게 뭐죠, 코치님? 일도 없다니까요. 그쵸. 뭐 생산, 개발 이런 데는 일도 통제 없고 음, 그나마 유통에 대해서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것도 연간 단위잖아요. 재계약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진정한 의미에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프랜차이즈 100번 양보해서 그래 프랜차이즈까지는 내가 억지로 인정해 줄게. 근데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사업 아니고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그렇지. 1인 기업이 아니라 그냥 1인 판매원. 인데 하부에 딸린 판매원이 같이 있는 판매원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거를 뭐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팩트만 놓고 담백하게 보면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막 예를 들어서 1억 썼는데 네가 나가서 팔아야 돼라고 하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안 하지. 안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용어를 쓰나를 보면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밑에 애가 다 팔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거기서도 어느 누가 내가 그 보니까 그것도 인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세소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세소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음, 이상하게도 갖다 붙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그러니까 음, 인지소득이라고 주장을, 그러니까 우기는 건 자기들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팩트 음, 체크를 좀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움직이는데 내 밑에 판매원이 파니까 인세 소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어 아무도 안 움직이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그럼요. 나가서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리점장은 인쇄소득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재계약이 끝나버리면 아무리 내가 끝이야. 파이프라인을 심어놨어도 그냥 끝인 안 거예요. 돼. 그걸로. 그러니까 다단계는 하다못해 막말로 다단계는요. 지금 제가 한때는 열심히 저도 했지만 다단계를 안 하잖아요. 근데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다니까? 이걸 하면 10만 원이라도 금액은 작지만 뭐 음, 근데 그거를 솔직히 그걸 건물주랑 비교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맞아. 말도 안 돼. 제가 아는 그 손님 중에 옛날에 그 미용할 때서 했던 손님이 저기 뭐야, 아메이를 되게 잘했었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나니까 돈이 되더래요. 그만두고 나니까 돈이 들어오더래. 음, 그래서, 음. 걔 한동안 한 4, 50만 원씩 계속 들어왔다 4, 그러더라고. 50만 원. 응, 응, 응.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건 4, 50만 원 그 작은 돈은 아니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4, 50만 원의 인세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을 생각해야 말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4, 50만 원이면 요즘 최저임금 거의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어디 가서 알바를 뛰어도 우리가 조금 그래도 몇 시간 움직이면 버는 돈인데 이 돈 벌려고 낮밤 주말도 없이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렇지. 권리소득 아니고 관리소득이다. 진짜 그래요. 관리를 하면 예전에 저희가 다단계 할 때 그 저는 그때 한 100만 원씩 들어왔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때 제가 상가 월세를 한 130 받는 게 있었고 다단계에서 100만 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저는 세뇌당한 거죠. 그러니까 다단계 이 소득을 훨씬 더 이게 영원히 들어오는 진짜 권리 소득이야 생각했는데 상가 월세는요 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날짜 되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응, 응, 다단계는 계속 물어봐야 돼. 잘 먹고 있니? 그래, 똥은 잘 쌌니? 잠은 잘 응. 잤니? 계속 물어봐야 되고, 아침마다 내가 시킨 대로 그래, 너 식단은 잘했나 막 확인해야 되고, 이게 어디 권리 소득이냐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은 멍청한 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보고 싶으면 그냥 그 말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도 본업에서 돈은 잘 벌었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꿈꾸는 미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요. 예. 돈은 잘 벌지만 나는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어. 근데 얘가 이거 줄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다 그 업에 들어갈 때는 상상하고 자기가 상상하면서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치님? 네네. 음. 자기가 뭔가 상상하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코치님도 이제 사업 해보셨잖아요. 그쵸? 진짜 사업 네네. 해보셨잖아요. 예. 어때요? 두 개 비교하시면 미용을 크게 하실 때랑 인셀덤 대리점장 하실 때랑 미용은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얘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다 쏟고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미용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보다 그보다 돈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진짜 벌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천이라는 숫자까지 가기까지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월천이 되는 일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말이. 그거는 말이 안 돼. 일단 여러분을 누군가가 월천을 벌어요라고 현혹하면 그거 자체를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실력도 없고 아직 내가 뭔가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초보 판매원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강사를 고용했는데 6개월도 안 된 신입 강사한테 제가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줄 수 있냐는 거죠. 학원 운영하던 시절에 신입 강사라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이 사람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가 안 없잖아요.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근데 또 사람이 내일이면 아 나는 되겠지라고 또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도 사실은 예외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관점으로 저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본업에서 만약에 내가 이 노력만큼을 쏟아 부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는 막 그랬으면은 진짜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열정 가지고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투입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배는 벌지 않았을까? 더럽게 번다 해도. 그쵸. 그리고 이게 있잖아. 기존에 이거를 오랜 세월 해오던 거에다가 이런 시너지를 갖다 넣는다?
음. 이거는 폭발적인 거라고 봐야죠. 맞아요. 음, 근데 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코치님. 사람이 누구나, 그러니까 코치님도 그 업을 되게 사랑하셨고, 저도 제 학원 업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이 일에 어느 순간 지치기도 하고, 열정이 식기도 하고, 뭔가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요. 다 있어. 그때 이런 애들이 치고 들어오면, 그때 사실은 내가 약간 마음이 나약해진 상태에서 이거 말고 이거 하면 갑자기 잘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데 사실은 들어가서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는 원래 이제 그런 마인드로 들어갔던 건 음,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내가 뭔가를 찾던 중에 어차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 사실 미용이라는 것도 나이가 먹어지면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65세까지 할까? 그럼 조금 앞당기는 거네. 음,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접고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음, 그냥 네. 그런 생각을 안 했더라면 제가 뛰어들지 않았겠죠. 음, 그랬는데 이제 늘, 아,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래도 뭔가를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제대로 찾긴 찾았어요. 안 맞아요. 찾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진짜 제대로 찾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정말 안성맞춤이지 않나, 음, 어, 그런 생각을 갖죠. 음, 그렇지만은, 저도 그때 제가 그런 걸 찾지 않았더라면 쉽게 뛰어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만두라는 말도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고, 그 미용 그만두라는 말도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고, 아주 뭐, 그래. 내 그만두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난 지금서부터 이제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어떤 그런 직업을 찾는 거구나. 근데 제가 세일즈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안 했을 것 음, 같아요. 정말. 근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이는 먹었어도 그렇게 돈을 벌면서 힘들고 어렵게 해봤으면서도 되게 어떤 그런 추상적으로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음, 어. 그리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음, 그게 사실은 많이 처음에 이거를 재고를 사재기를 해놓고 고통스러웠던 게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 잘못된 선택, 판단, 그 순간이거든요, 그게요. 음,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음, 내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이 자책인데 음,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자책하면서도 사실은 뭐 어떤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나도 그 가치를 쌓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래도 코치님은 정말 다행이신 게 그 코치님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 멘탈이 굉장히 단단한 분이세요. 다행히 그런 역경을 딛고 극복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 그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더 사실은 좋은 포지션으로 더 좋은 직업을 사실은 진짜 직업을 찾으신 거죠. 제자 네네. 육성이라는.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멘탈도 부서지고 어떤 경제 상황도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신 분들이 또 직업을 어, 그만두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두고 집중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경제 문제까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음, 이제 거기에서는 집중해야 된다. 뭐 그래서 직업이 있는 분들한테 직업을 되게 쉽게 그만두게 그만두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 아예 대리점장이 되면은 하나에 몰입해야 된다고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수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몰입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어떤 네. 구체적으로 영업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런 구체적인 실제 필요한 기술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무작정 데려다 앉혀놓고 의식의 어떤 전환만 한다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요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7일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아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인셀덤만의 SGM 본부만의 그런 어떤 그거를 다단계로 얘기하면은 그 다단계 처음 들어갔을 때에 이거 뭐지? 꿈에 이거 작성하고 하면서 방탄. 그 무슨 교육이지, 그게?
뭐 있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거 꿈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거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무슨 뭐 성공 뭐라고 해가지고 그거 뭐 몇 성공, 주 동안 하는 거 있잖아. 아,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거를 따로 돈 내고 그 유료, 초기 단계에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초기 단계에 그런 막 꿈판을 막 무슨 7단계 이런 건가? 성공의 7단계? 그래갖고 그거를 그 교육하잖아. 그 음, 사업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처음 들어오면 왜 그거 시키잖아.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인쇄를 넣으면서 지금 그걸 해서 뭐 1기 졸업하고 2기 졸업하고 3기 졸업하고 근데 거기에 기본 베이스가 7일 프로그램인 거야. 그거를 시키면서 이제 음, 뭔가 음. 꾸준하게 해서.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게 이제 일종의 음, 대리점장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음, 7일 프로그램에 내가 몇 명을 데려다가 거기 앉히냐에 따라서 음, 그게 끝나면은 그게 몇 주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끝나면은 이제 음, 대리점장이 되는 거지. 음. 창의적이네요. 놀라울 근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네. 어쨌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좋아요. 그까진 좋은데 이 사람들이 큰 돈 쓰게 하고 자신들의 인생에 어떤 중대 결정을 하게 했으면 남의 인생에 개입했으면 책임지는 거고 책임질 네, 의사가 없으면 개입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린 다 이렇다고 배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내가 인생을 할 때는 개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책임의식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맞아요. 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그리고 구조를 갖고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특히 대리점장들이 지금 현재 대리점장들이라면은 대리점장들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음, 진짜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약간 왜 옛날에 그 신문고 억울한 거 이렇게 음, 하는 그런 네. 제도가 있었잖아. 근데 리만 자체에 그런 제도가 전 있어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피해 사례를 만들지를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게 한때 막 되게 잘 나간다고 막 떠들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인스타도 뭐 이렇게 뭐 하면 되게 근데 몇 년 전이라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코치님. 아니에요. 다 근데 이게 사라졌어.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유튜브하고 이제 그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 처음에 이제 잘 나가다가 그 음, 사람네들도 좋은 직장 다니다 때려치고 이걸 해가지고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요즘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이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성공 매니아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성공 매니아에 들어가 보니까 이야, 참 진짜 그 모든 거를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빈을 써서 홍보를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사에서 다 해준다는 거야. 음, 전부 다. 음, 그리고 이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뭘 해주느냐 하면 그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음, 영업을 잘해서 뭐 숫자로도 음, 어쨌든 좌우지간 수치가 5천 이상 되고 그러면은 통장에 찍히는 게 그러면은 거기에 그 영상 찍어주고 다 그거 음, 해주는 팀이 따로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수석 대표가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다 회사가 다 해준다. 나는 사람만 상대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사람만 상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다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게 성공 매니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거기에 뭐 음. 몇십만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느니 뭐니 이렇게 막 떠들지만은 사실은 그게 누구 거예요? 뭐, 거기 본부 거죠. 나랑 아무 상관, 네, 예, 나랑 아무 예. 상관도 없지. 난 이게 판명을, 그래서 맞아요. 그 본부는 음, 심지어 그거를 글로벌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줄 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근데 다 흔적을 내리고 사라지셔서, 사실 코치님께서도 이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도 누구한테 피해를 줬지만 본인도 피해자거든요.
그렇지. 본인도 이게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미친 듯이 뛰어들어서 그렇게 막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멍청해요. 그 발언했던 게 음. 멍청하니까 지웠지 똑똑했으면 안 지웠을 거야. 나비 뒀을 거야. 근데 본인도 그게 쪽팔리고 부끄러우니까 지웠을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누군가는 나와서 그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이렇게 저는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우리처럼 나처럼 모르고 들어오는 음,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들어오라고 이런 말을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거지. 그럼요. 인셀덤 자체가 우리가 나쁘다고 그걸 험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좀 똑바로 알고 해라. 음, 그리고 속지 말고 음,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개 중에는 댓글이 달릴 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직 대리점장이셨는데 이분 말이 음, 맞다. 되게 솔직한 영상이다라고 하시면서 공감된다. 그러니까 이제 차마 나서서 말하지는 못하고 이제 글을 영상이 있으면 거기 와서 댓글 다시는 전직 대리점장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라도 이제 작게라도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은 너무 그래도 정말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고 조금 내가 깊게 관여가 돼 있던 분들도 좀 용기, 왜냐면 자기도 자기 인생의 그 순간이 지우고 싶을 거거든. 근데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냥 그럴 바엔 차라리 나와서 아, 내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뭐 진실을 말해주면 되잖아요. 진실. 무엇이 진실인지 깊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음. 그래야지 내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라도 남들이 안 하니까 우리라도 좀 얘기를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결국은 쉽게 돈 버는 거 없고,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만져도, 뭘 만져도 다 똥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푼돈 아끼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저는 먼저 좀 투자하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채우는 거죠. 무엇보다도. 왜냐면은, 어, 모르니까 그렇게 다 당하는 거거든. 맞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그 60년 인생을 살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다 잃고 당한 거는 몰라서 당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하는 실수 같은 것들은 대부분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영역에서 모르는 게 문제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데서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은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되고 또 내가 쉽게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올라오면 또 다른 인셀덤, 또 다른 제2의 뭔가가 나타나서 또 나를 현혹한다. 그래서 항상 같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이 나이에 그래도 이제 그런 걸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제가 인셀점 대리점장을 하고서도 잃은 것도 많지만 사실 얻은 것도 많아요. 얻은 것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본 인간의 심리, 민낯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좀 경험을 했다. 나도 그동안 사람에 대한 사람들은 되게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실수를 겪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관점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코치님은 그 과정을 잘 겪어내셔서 오늘에 이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는지 정말 이 말도 너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써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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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누구와 함께 하는지 정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인데 이상해. 자꾸 쓰다 보면. 맞아요. 너무 이상한 무리에서 그 말을 쓰다 보니까 그 말이 약간 변질됐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5명이 여러분이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건지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음. 네. 좋습니다, 코치님. 저희가 세일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또, 최근에 아직까지 그런 피해 사례가 계속 있다고 해서, 오늘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오랜만에 인셀돈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저희가 꺼내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